지방선거 대승 이후에 이준석 대표는 선제적인 혁신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당 내부에서는 이 혁신 카드가 먹혀들면 그 여부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거취의 기로다, 뭐 이런 얘기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이 극단주의와 결별하겠다, 선거 승리 이후에 혁신하겠다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은 위기가 올 때마다 극단주의자들의 의지의 악순환이 반복됐다. 극단주의에 치우치면 당의 앞날이 보장되지 않는다. 수도권, 중도, 20, 30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혁신의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극단주의 손절하고 중도, 수도권, 젊은 층에게 나아가야 한다. 중도 확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묘하게 이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에 있는 극단적인 시위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대통령이 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괴를 같이 하는 건데 양산사저 주변 집회 우려 내용을 전달했고 시위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경고의 취지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았습니다. 진영 논리를 타파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보수 단체에 자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내부에 어떻게 보면 극단주의인데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낼 생각도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혁신의 고삐를 국민의힘이 쥐겠다라고 발표했는데 혁신위원장의 최재형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이었죠. 를 내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1호로 선택한 청년 정치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누굴까요? 자, 천하람 당협위원장이에요. 우리 또 돌직구쇼 멤버이기도 한데 당 혁신위원을 맡아달라 1호 전화에 요청을 했다. 대구 출신인데 전라남도 순천에 가서 정치 생활하고 있고 지난번 선거 또 떨어졌죠? 네, 떨어졌고 이번 선거에서도 뭐 순천갑에서 네, 당협위원장으로 이제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공천을 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2020년 전남 순천 출마해서 화제의 낙선자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던 천하람 당협위원장을 1호 혁신위원으로 SOS를 요청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병민 대표님 워낙 또 뭐 잘 아는 그럼요. 인물인데 최재형, 천하람, 왜 천하람입니까? 여러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일단 세대별로 봤을 때는 30대 젊은 청년이고 지금 새 정부에서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다소 조금 미흡하다, 보완돼야 된다는 게 청년들의 참여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에서 그런 청년 정치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지역적인 측면에서 호남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불모지와 같은 공간에서 한번 정치를 제대로 시작해보겠다고 총선에 출마, 낙선, 그 이후로 동네를 떠나는 게 아니라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지역을 열심히 일구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있을 때 당의 정강정책을 바꾸는 특위위원장을 할 때도 천하람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정강정책특위위원으로 함께 해달라 요청을 했고 그때도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 당의 정강정책의 강령이라고 하는 곳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집어넣는데도 천하람 변호사가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함께 힘을 실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정치인들이 이제 우리 당이 조금 더 역동적으로 뛸 수 있게 역할하는 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저곳 어딘가에서 늘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 이제 혁신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는 혁신에 대한 안들이 실행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총선까지는 한 2년 가까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 비춰지게 되면 벌써부터 2년 뒤에 공천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서로 간의 기싸움, 세력 다툼하는 것 아니야? 라고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좀 수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보다 훨씬 더 국민의힘이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어떤 거요? 지금 정치 혁신을 얘기할 때보다 국민의힘에 필요한 건 혁신보다 실력과 성과를 보여줄 때입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거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경제 위기 해결하고 민생 문제를 정리하라고 하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쥘 수 있도록 국민이 힘을 보태 주신 것은 새 정부와 힘을 합쳐갖고 지방 권력까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 정치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정치 메시지는 뒤로 물리고 국민의 삶에 관한 성과와 일을 보여주는 게 지금은 사실 국민의힘이 그 무엇보다 필요할 때다라는 것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호남 3인방, 뭐 전남지사, 도지사 후보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에게 불모지 같은 표현이라고 하셨는데 더 이상 뭐 불모지라는 표현도 안 써도 될 일이 15% 이상을 호남 3인방이 다 득표했어요. 네, 엄청난 일인 게요.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선거에서 15% 이상을 득표하게 되면 선거 공영제를 통해서 보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을 쓰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10%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15% 이상을 득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서 여러 선거에 정말 좋은 인재들이 낙선될지언정 경제적인 부담 없이 출마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큰 역할들을 역사적으로 꾸준히 해왔던 일에 대해서 특히 이 호남 지역에 계신 유권자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하람 변호사도 순천에 지난번 총선 때 출마했지만 그 15%를 못 넘겼거든요. 네, 그때 한 4%인가. 경제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보존 못 받았죠 그때. 못 받았죠. 그렇기 10%는 때문에 이 15%는 의미가 있다. 돌려받으니까, 네, 보전받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최재형 혁신위원장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의 체질을 강화하고 예측 가능한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들도 준비하고 들어올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전략 공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시스템 안에서 공천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